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가겠습니다. 살다, 살다 보면 좋습니다. 다 알 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국어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제가 국어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장벽을 넘어서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다른 분야는 결국은 배워도 아마추어가 되는 거죠. 뭐 그분들의 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아쉽게도 그분들이 제가 관심 있는 이 낱말에 깊은 연구를 안 해 놓으시면은 철학자로서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더라고요. 살다가 뭐냐. 아이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백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살다라는 낱말 뜻은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상상을 이제 하게 되겠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 비추어서 이 살다라는 낱말에서 힌트를 얻어 가지고 삶을 거꾸로 설명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택하고 있는데요. 자, 살다라는 말 속에 제가 이제 이 살다를 분리를 합니다. 살과 다를 분리합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식의 우리말을 이제 분철하는, 살이라는 것을 명사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사가 동사가 되고요. 어떤 경우는 동사가 먼저 왔고 그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 살다는 살에서 나온 동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살이 먼저 명사로 쓰였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일단 가장 먼저 쓰였던 건 물론 화살입니다. 이 살이라는 건 죽이는 거죠. 사냥을 위한 도구입니다. 예, 살을 맞았다 그러면 죽인다 이런 뜻도 되고요. 물론 이제 급살 뭐 이렇게 할 때 한자로도 우리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살이라는 것은 쏘아서 무엇인가를 맞추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햇살, 빗살, 물살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 나옵니다. 살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원천 쏘아지는 그 첫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쏘아져야 되고요. 날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간 다음에 타겟, 이제 관역이죠. 목표물에 다다르면 살다가 됩니다. 살다를 이렇게 화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어떤 방향성도 잘 드러나게 되고요. 연속성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간다는 데에 우리말 또 다른 낱말 사르다와 연결된 살다가 있습니다. 뭐 색깔이 살다 할 때 그런 말 쓰잖아요. 그때도 살다가 쓰이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원래는 사르다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어학자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 주면 좋은데 아마 연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원 한계가 있어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살음과 사름을 이제 모두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렇게 뭔가 이제 불타오르는 것도 살다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불타오르는 경우에는 뭐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따가운 거죠. 뭔가 눈을 따갑게 쏘일 만큼 생생하게 두드러지는 것, 눈에 딱 비치는 것, 눈에 두드러지게 띄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살다입니다. 또 하나는 살다의 중요한 뜻은 목숨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숨을 쉰다는 겁니다. 이 살다의 아주 중요한 뜻이 숨쉬기입니다. 숨이라는 말은 신화 세계를 연구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피리투스, 뭐 소울, 아니마, 애니무스, 이 모든 게 다 숨이란 뜻입니다. 그럼 숨이라는 게 뭘까요? 뭐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되는 것, 이게 숨이죠. 들숨 날숨이 있는데요. 숨을 쉰다라는 것은 들숨 날숨을 계속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목숨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배추를 소금으로 절여 가지고 숨을 죽이면 나중에 김치를 담글 수가 있습니다. 그 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푸릇푸릇 파릇파릇 살아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쑥날숨해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과정, 어떤 반복된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숨이란 말은 일종의 운동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기 운동성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살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살아있음과 숨을 쉰다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숨을 거두면, 숨이 멈추면 숨이 이제 졌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숨이 멈추고 숨을 거두면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심장이 있죠, 심장. 심장이 뛰고 있으면 숨을 안 쉬어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심장이라는 건 오늘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사라고 합니다. 죽음의 기준. 심장이 멈추고 폐장이 멈추면 완전한 죽음이다라고도 하고, 좀 더 이제 완전한 죽음으로는 세포사, 세포가 세포가 썩으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것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뇌사가 있습니다. 뇌가 죽으면 사람 기능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장기가 이제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기준은 숨이었습니다. 숨을 멎거나 숨이 이제 거두어지면은, 거두어질 때 어디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가을 거지 할 때처럼 이렇게 논에 있던 어떤 이 별을 이제 거두어 들이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거두다입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시는 게 되는 거죠. 숨을 거두다라는 말하고 돌아가시다라는 말은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숨이 붙어 있으면, 또 심장이 뛰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햇살이 비쳐가지고 해가 뜨고 지면, 우리가 보통 이것도 들숨날숨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거나 해가 뜨고 지는 거나, 이 모두 기본적으로는 숨의 작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다. 신화 시대에는 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숨을 가지고 숨을 쉰다, 이것을 살다의 중요한 뜻으로 받고, 이 숨을 쉬는 것은 단순히 정태적인 게 아니고 직선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운동성과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낱말 자체에서 이걸 길어오지 못하고 신화적인 상상력에서부터 길어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살다라는 이 낱말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살다라는 이 낱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화적 상상력으로부터 덮친 겁니다. 살다란 낱말 자체로부터 가져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한자 우리말로 봤을 때 거처라는 말로 풀이가 됐습니다. 거와 처로 풀이가 됐습니다. 살거, 살처로 풀이가 됐는데, 거와 처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 거라는 것은, 여기 보면 주검시가 이렇게 있죠. 주검, 시신입니다. 주검이 있어서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라는 건 무덤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덤이 왜 거주하고 관계 있을까요? 머물러 사는 거, 이것이 이제 거주인데,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주검, 시신을 묻는 어떤 공간으로 이해하겠지만은, 혈거 시대, 우리가 이제 그 땅굴을 파고도 살았고요. 동굴 속에서도 살았고, 운막 속에서도 살았고, 인류가. 그다음에 나무 위에서도 살았고 그랬는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부분은 굴 속에 사는 거였습니다. 굴. 그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삶의 터전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냥 묻는 사람, 이제 주검을 묻는 무덤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동물들의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굴도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제 처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처라는 것은 어딘 그 머물러 있는 자리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거와 처를 모두 합쳐가지고 그냥 우리는 사는 곳,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럼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한 자리, 무덤, 집, 마을, 이런 공간적인 어떤 영역을 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린 채, 그러니까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내린 채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가지를 뻗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다라는 것은 두 가지, 두 방향의 살이 있습니다. 두 방향의 살이라는 건 아까 뻗어 나가는 거였죠. 원천이 있고 원천으로부터 쭉 뻗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들숨날숨처럼 어떤 끊임없는 방향성도 있지만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운동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살의 중요한 특징이었죠. 근데 사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움직임의 어떤 원천이라고 말하는 쏘아지는 자리, 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고향과 같은 곳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뭔가 뻗어나가는 어떤 가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사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는 밑으로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것, 몸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이 돼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로 가지를 뻗어 나가서 우거지는 것이죠. 그 우거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사람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이웃집관 또는 가족 내에서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어떤 일, 그 노릇을 이제 논다라고 하죠. 아기가 뱃속에서 논다 그럴 때 그 뭐냐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여유, 논다라는 것은 놀이를 펼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 여유가 있어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하는 것, 어떤 삶의 어떤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 안에서 자기의 어떤 고유한 어떤 역할이 있어서 그것을 해내는 것, 이것이 노릇입니다. 이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사람 일을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 일을 인사라고 그러는데, 인사, 사람 일, 인사를 잘해라 그러면 사람 일을 잘하라는 겁니다. 누가 오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하겠죠. 이것도 인사이지만 일을 하고 또는 놀고 자고, 이것도 모두 인사입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모든 노릇을 모두 포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뿌리가 있어야 되고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뿌리와 가지, 뿌리는 몸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자, 노릇은 어디로 나아가냐 하면 사람 됨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 다음. 사람 노릇을 하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 다음으로 쭉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과정을 걸어가면 그 사람은 사람이 된 사람이다.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 노릇이 제대로 됐을 때 그 사람은 돋보이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 시체처럼 몸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살다라는 것을 좀 더 다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숨을 쉬는 겁니다. 물론 심장이 뛰고 해야 되지만은 숨을 쉬는 것이다. 근데 이 숨을 쉴 때 하나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목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목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들숨 날숨이 있어야 됩니다. 들이마시면 그것은 밑이 되고요. 내쉬면 끝이 나아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이 들숨은 몸이 되고, 나아가는 내뱉는 이 날숨은 하늘이 되고, 또 삶이 펼쳐지는 그런 이제 사람의 어떤 영역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사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숨 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머물러 뻗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몸과 마음을 한데 아울러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많이 빼먹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좀 너무 비약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숨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들숨도 숨을 들이마시고 참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내쉴 때 또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내쉬고 나서 숨을 참을 수 있지만 그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숨을 쉰다는 들숨과 날숨을 모두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한쪽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다의 기본 뜻, 하나의 방향성과 운동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방향성 안에서 잘 살펴보니까 삶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있더라. 역사적이더라. 처음과 끝, 역사라는 것은 사가 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쭉 꿰어나가면 그것이 역사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처음과 끝을 꿰어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죠. 내가 누구로 살아왔는지를 어릴 때 어쩌고 저쩌고 얘기 못하고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이어나가는 게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꿰어나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삶을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겪어나가는 측면과 겪어나가는 것들을 뜻으로 또 엮어나가는 것, 겪어나감과 엮어나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삶의 과정을 설명해 낼 수가 있다. 삶을 이어나간다는 게 뭐냐? 아주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먹고 일하고 자고 하는 몸의 활동, 몸학이라고 제가 뒤에 쓸 텐데요. 몸학이가 있어야 됩니다. 몸학이. 몸을 가지고 뭐 담배해 할 때 담배하기, 술하기, 뭐 TV하기, 전 이 말도 다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하다라는 말을 쓰면은 스마트폰 하기 뭐 다 쓸 수 있죠.
학이라는 말을 쓰고 나면 몸학이 하면 몸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몸학이입니다. 마음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건 마음학이가 되겠군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삶을 이어나갈 때는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 중요한 생리 현상들을 모두 해나가야 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잇따라 이어서 나가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몸이라는 것은 그것이 멈추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뭐 아주 간단한 것이죠. 며칠 전에 제 아주 가까운 분이 이제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깜짝 놀랐죠. 멀쩡하신 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죽음은 그렇게 뜻하지 않게 느닷없이 오기도 하죠. 몸이 멈추면, 기능을 멈추면 뭐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그 몸의 멈춤 외에 의식이라고 하는 알아차림, 이 알미 멈추면 또 마찬가지로 죽음에 가까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삶이 두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계속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생리현상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철학적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나의 몸과 마음이 한데 아우러져서 숨 쉬어 나가는 방향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숨만 쉬고 살면 그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살아있기만 해가지고는 우울증에 걸립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되죠. 살아나가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능성을 향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살아나간다는 게 뭐냐? 그럼 빛이 나게 하는 거죠. 내 삶을 빛나게 하는 것. 내 삶을 두드러지게 돋보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살다의 뜻에 또 있습니다. 살다에는 이게 없으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과정이 없으면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살다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숨쉬고 살아있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그게 없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이걸 넘어서 그 다음에 두드러지는 과정, 돋보이는 과정, 인기를 얻는 거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살다의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다에는 단순하게 몸에 이런 숨 쉰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붙잡혀 가지고 그 관계를 잘 해 나간다. 이것도 살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벼슬을 산다고 할 때 많이 쓰는 것인데요. 직장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시집살이라고도 할 수 있을 때 이런 살다에는 붙잡혀 있음. 근데 붙잡혀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붙잡혀 있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출가하시는 스님. 제가 이제 여기 아무튼 제 주변에 이제 산책을 나가면은 산이 이제 뭐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스님이 계셔요. 그 스님은 거기 붙박혀 삽니다. 스님으로. 출가를 했는데 나그네처럼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맨날 밥 얻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스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린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다에는 숨 쉰다는 거 외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람 노릇을 하는 붙잡힌 어떤 노릇을 해낸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릇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노릇을 제대로 해가지고 돋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태, 늘 똑같다, 지겹다 이러면 살아있지만 덜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제가 권태란 논문 두 편이나 썼는데요. 권태는 상당히 중요한 기분인데 삶을 잘 드러내 줍니다. 권태 속에서 우리는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언제 그럼 삶에 대한 의욕을 우리가 이제 만끽하게 되냐면 새로운 걸 시작했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이럴 때. 예를 들어 연애할 때 한번 떠올려 보시죠. 과거 연애할 때, 첫 애인을 첫 사랑을 만났을 때 완전히 새로운 거죠. 뭐 이게 바로 삶의 본질을 잘 드러내 주는 겁니다. 살다에는 어떤 것이 불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어떤 역할, 자기가 붙잡혀 살아가는 그 역할을 활활 타오르는 것.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자리, 꽃봉오리에 올라서면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그때는 기본적으로
한 방향을 정해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나다움을 정체성을 이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그 "나는 나다."를 정말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나다움은 정체성은 바로 이런 살아있는 그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경험이 나를 살아있게 해 주면 그것이 바로 나의 나다움을 이루어 주는 정체성을 이루어 주는 핵이 되는 겁니다.